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30일이죠. 네.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코스닥 0.18% 오르면서 둘 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수급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 나스닥도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졌고요. 나스닥 니케이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 둘 다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보게 되면 상승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주요 이 지지 라인 이런 라인들을 이제 크게 벗어나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 이평선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발 디폴트 소식이라든지 그런 중국발 전력난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국 성장률까지 떨어지는 그런 소식, 그 다음에 헝다발 파산 위기. 그래서 그 부채가 이제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를 했던 그런 증권사라든지 그런 새로운 투자자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뭔가 지금 증시가 지뢰밭이다.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좀 찾자면 지금은 이제 이런 라인, 요 정도 라인을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요 자리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해 줄지는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증시 자체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월봉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일봉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인 지점에서 벌어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좀 더 보도록 하고 코스닥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비슷해졌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출현을 한 모습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고 환율 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또 2원 올라가지고 1187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이 이미 또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이제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이기 때문에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갈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사실 이걸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선물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3%로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1.5%대 진입하고부터는 지금 이제 3일 정도째 자리를 잡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시황 체크 면밀히 하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증시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갈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HLB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굉장히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소식이 미뤄질 때마다 또 증시가 이렇게 또 바이오 종목 위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속절없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는 2,100원 내려서 3.5% 하락했고요. 56,500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또 이제 끝단을 내리지는 않았고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사실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종가로 비교한다면 지금 계속 종가 기준으로 점점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HLB는 딱 이제 구간을 정한다면 이제 요 정도고요. 이 정도 라인입니다. 55,000원 정도 라인이고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사실 계속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비중 조절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요런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이제 HLB의 주력은 사실 나노코박스가 아니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약 효과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 이제 사업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FDA 승인 자회사가 주사 백신 주사를 위한 그 주사기가 또 FDA 승인이 났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락폭이 좀 깊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뭐 계속 주고 있긴 합니다만 한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좀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좀 더 시간을 두고 봐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뭔가 힘없이 떨어지는 그래서 55,000원 정도를 떨어진다면 조금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좀 넘어가는 게 이제는 좀 반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HLB 보게 되면 주봉상으로도 사실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 저항선이었죠. 저항선을 넘고 나서는 좀 힘없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라인을 회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부터 좀 리뷰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은 요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상승분에 대한 원래는 이제 절반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절반 정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코 박스가 죄송합니다. 나노코 박스가 승인이 좀 빨리 되어야지 소식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나노코 박스에 대한 그런 연관이 좀 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를 보게 된다면 지금 또 기관과 외국인이 좀 팔긴 팔았습니다. 하지만 뭐 많이는 팔진 않았고요. 사실 오늘 크게 매도한 세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돌아와 주면서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금방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장도 워낙 좋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HLB가 포함된 코스닥장이 좀 많이 내리기도 했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은 350원 내려서 21,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렸지만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HLB 제약은 오늘 60일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0일선을 깨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사실 이런 라인이 나오게 되면 한번 아래로 뚫고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간다면 HLB 제약은 이제 힘없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21선과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모양이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는 네, 추가 매수보다도 그냥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상계에서도 마지막 이 지지 라인이죠. 60일선을 또 이제 지지를 하는 듯 하면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라든지 뭐 월봉이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HLB 제약 일단 주봉상으로도 20주선까지 이 자리가 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나는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0주선까지도 좀 더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등이 이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된다면 확실하게 올라가겠지만 그게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거기에 대한 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분명히 이제 G3BNT 인수를 하고 좀 진행하는 걸 보았을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베트남 쪽의 현지 소식이 너무나도 지연이 좀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보건부로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또 자문위에서는 서류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런 소식에 의해서 이 움직이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하나만 믿고 좀 위험하게 계속 들고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약세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사이언스 일단 보겠습니다. 1,500원 내려서 29,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넥사이언스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오늘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양봉으로 전환했던 것을 다 내렸고요. 이대로 이제 약세를 계속 뛸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양음 전환을 하면서 며칠 횡보를 하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올리는 과정을 갈 것인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HLB와 HLB 제약보다는 훨씬 뭐 차트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가 좀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점 가지고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를 태서 조금씩 올라가던 그런 움직임이 지금 요 며칠 좋지 않은 장과 뭐 그런 영향으로 좀 내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한번 21선을 넘어주면서 이 또 추세를 다시 위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 라인도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받치는 것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는 좀 매도로 이 전환을 좀 했죠.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지분 확보를 끝내고 계속 매도를 하는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넥사이언스 일단 조금은 더 떨어진다면 위태로운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61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7,000원 정도. 그래서 이 정도는 이 정도 라인을 형성해서 받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현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는 뭐 내일이면 또 10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주주분들 오래 기다렸는데 좀 결실을 맺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